지금부터는 종목 파헤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투자에서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고를 통해서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섹터 얘기는 제가 살짝 드렸는데 네. 관련 기사 보고 자세한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기사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망이 맞았던 걸까요? 내년에 디램 매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죠. 내년에 디램 전망치가 수정이 됐습니다. 올해와 비슷한 매출액과 수익 달성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디램 매출액은 91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예전과 같은 공급 과잉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말이 맞게 되는 걸까요? 좀 자세한 얘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뭐 대부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였는데 제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게 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게 이러한 그 뉴스랑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트렌드 그 포스가 이제 사실은 그 디램 업황에 대해서 되게 그 비관론 쪽으로 얘기하던 그런 조사 기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장을 좀 약간 뷰를 좀 약간 바꾼 듯한 그 뉘앙스가 나타났고요. 내년 디램 업황 그 전망을 좀 수정을 한 건 그러니까 그 평균 단가는 좀 내려가겠지만은 매출은 올해보다 좀 상승할 거라고 좀 다소 좀 바꿨고 아마도 이제 그 디램 업계 자체가 이제 과점이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트렌드 포스에서 그 디램 가격 하락 전망을 하면서 그 관련 그 증권사 리서치에서 일괄적으로 디램 업황에 대해서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일제 낮추는 그 하향 리포트들을 나타났고 실제로 고정 가격이 10월 달에도 크게 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주가로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정도의 공급 과잉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무게를 좀 심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디램 가격 떨어지는 거 정도는 일단 어느 정도 주가에 거의 녹아난 게 아닌가. 그리고 내년 그 하반기 이후로 다시 성장하는 쪽에 주가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중점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뭐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DDR5라든가 EUV 공조도 넘어갈수록 특히 이제 DDR5 시대가 열렸을 때 그 단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그 DDR4 가격 하락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 종목들 좀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반도체는 좀 최악은 지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SK하이닉스도 수급 쪽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골라야 하는 하나의 종목은 뭔지 관련주들 먼저 보고 골라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보장 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소재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머티CK, 원익QNC, 월덱스,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등등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장비주를 소개해 주셨고 오늘은 소재주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네. 장비를 했기 때문에 소재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네. 소재 쪽에서 좀 밸류가 싼 종목을 찾아봤고 저기 위에 하나머티리얼즈, TCK, 원익QNC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비포 마켓에 있는 업체들이고요. KNJ라든가 월덱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애프터 마켓에 있는 기업들이고 한솔부터 동진, 뭐 ENF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 비포 마켓에 있는 기업들인데 아마 이 중에서 저는 월덱스를 한번 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네. 월덱스. 월덱스요? 네, 월덱스 알겠습니다. 월덱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월덱스는 그 시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 소모성 부품을 그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요게 이제 전극이라든가 링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실리콘이라든가 쿼츠는 뭐 석영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 파인 세라믹 등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품들을 만들어서 국내 장비사라든가 아니면 그 소재 업체들의 반도체 업체들의 납품을 하는 구조인데 동사가 이제 그 실리콘 그 시각 공정용 실리콘과 그 쿼츠, 알루미나 계열의 소재를 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실리콘이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56
26.3%, 그리고 쿼츠가 25.8%, 알루미나가 17.9%인데 특징적인 거는 동사가 2009년도에 그 실리콘 인고 및 쿼츠 전문 회사인 그 WCQ를 인수를 함으로써 이 WCQ를 통해서 그 이제 실리콘 인고이라든가 이런 그 원료들을 생산을 하고요. 이를 이제 그 월드엑스한테 그 납품을 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 그 WCQ가 그 아시아 퍼시픽과 그 WCQ 재팬 등의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이제 그 미국 업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쪽으로 수출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출 비중이 60%가 좀 넘는 그런 구조인데 주로 거의 그 월덱스를 그러니까 생산한 걸 원료를 월덱스에 납품해서 월덱스가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WCQ를 통해서 글로벌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는 구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투자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동사도 이제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 비중은 33%이고 최근에는 좀 올라와서 35%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에도 마이크론이라든가 키옥시아, 특히 이제 그 메모리 업체 말고도 비메모리 업체 중에서 인텔도 고객사를 갖고 있으면서 거래처를 다변화를 통해서 그 매출 성장을 좀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그 소부장 기업들 치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그 소재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쪽으로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그 글로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비용 절감 위해서 특히 이제 동사의 주문량을 많이 늘리면서 이제 증설을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동사가 이제 그 캐파 증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 월덱스는 캐파 증설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9년 만에 이제 캐파 증설을 최근에 지금 진행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그 국내 생산 라인 같은 경우가 공장 가동률이 91.26%고요. 그리고 실리콘 미국 생산 라인 같은 경우가 96.39%, 그리고 쿼츠 생산 라인 그 미국 쿼츠 생산 라인 같은 경우가 92.69%라서 거의 풀가동 상태고 만드는 족족 다 팔리는 그런 구조인데 지난 4월 달에 연간 500억 규모에 달하는 5공장을 완공을 했고 기존 이제 그 5천억 캐파에서 2천억 캐파로 이제 늘어났고요. 원래는 6월 달에 그 공장 그 가동을 예상은 했지만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됐고 9월부터 양산 가동을 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거라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이라든가 인텔 등의 해외 고객사들의 신규 제품이 가세가 되면서 매출 성장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 그 4개 동이 신축 가능한 그 부지를 이제 7,500평 이제 그 동사가 이제 그 취득을 했는데 이 중 2개 동을 내년 3분기부터 이제 가동할 계획이라서 이게 가동되면 캐파가 3천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1,500억에서 3천억까지 캐파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년과 내후년도에 매출이 가속도가 더 붙는 그런 회사고요. 동사가 이제 캐파 증설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밸류에이션을 할인을 많이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난 11월 5일에 공시가 나왔던 게 그 시장 확대 및 그 고객 수요 증가 대응을 통해서 그 매출 및 그 극대 목적으로 해서 이제 330억 규모의 이제 시설 투자하겠다는 공시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설 투자를 한 월덱스가 최근에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증설 나서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찾아볼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 부품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는 그 애프터 마켓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 장비는 주로 이제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가 보통 그 비포 마켓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포 마켓이 좀 고가가 많죠. 네, 그래서 프리미엄도 이제 애프터 마켓보다 이제 20% 정도 평균 더 프리미엄을 받는 상황이고 이게 납품이 되고 나면은 이제 보증 기간 지나게 됐을 때 이후에 소모성 부품들이 주로 이제 그 애프터 마켓 업체들이 되고요.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체 이제 직접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비포 마켓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장비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소재, 장비, 반도체 업체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애프터 마켓은 이제 소재 업체랑 반도체 업체랑 직접적으로 직납품이 되는 구조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비포 마켓 기업과 애프터 마켓이 서로 경쟁 관계가 심했는데 워낙 전방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뭐 직납이든 오해 납품이든 그냥 다 많이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프터마켓 기업에는 불구하고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갑니다. 올해 이제 추정 그 영업이익률이 23.89%고요. 실제 작년에 22.99%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 기록을 했고. 아 그러면 고객사의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인텔,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 그
그 고객이 상당히 다변화돼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동사가 굉장히 이제 그 시설 투자를 보수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서 그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증설을 통해서 이제 그 규모도 올라간 그 매출 규모도 급성장 가능성이 높고요. 월덱스가 사실 밸류가 굉장히 쌉니다. 사실은 네. 내년 실적 기준으로 PR이 8배 수준인데 소재 업체도 불구하고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11배니까 너무 싸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이제 그 애프터마켓 기업이라는 그런 할인 요소가 있었던 거고 네. 증설을 하지 않았다는 요인도 있었는데 이제 증설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해소가 좀 된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도 좀 너무 좀 과하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인텔도 그렇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WCQ라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고요. 그 반도체 소재 업체 중에서 드물게 미국의 자회사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 또 실리콘 파츠를 직접 생산하는 미국 내 기업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요게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많이 할수록 동사가 이제 소재 조달에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때 보고 있고요. 프리미엄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미국의 이제 대규모 삼성전자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증설에 많이 나서게 되면은 동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처라든가 품목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성장세에 들어갔고 그리고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그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는 여기에 대응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웨이퍼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국영화가 되고 있고 공정 자체도 미세화되고 있는데 그 WCQ가 가지고 있는 대규용 인곡 기술과 그 실리콘 파츠 그 가공 기술을 통해서 지금 생산, 판매까지 일괄 생산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잘 될 것이고 영업 이익률도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충분히 주가 리레이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투자 포인트라든지 증설 모멘텀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 등등을 따졌을 때 적정한 주가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적만 리뷰를 해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436억이고요. 내년에 556억 그리고 2023년도에 757억인데 연간 20에서 30% 성장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히 2023년도에는 매출 3천억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약간 예전에 P&T 얘기할 때 공장 증설을 통해서 매출 추정치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2023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 3분기 이후로는 그 3천억 캐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 매출 3천억이 찍힐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동사가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되니까 25% 계산하면은 실적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목표 주가 볼 수 있는데 동사가 이제 내년 추정 EPS가 2,850원이고요. 2023년도에 3,361원이라서 일단은 상상인 증권에서 9월 13일에 목표 주가 31,000원 준 거는 밸류에 10배를 줬더라고요. 똑같이 10배를 주면은 그 28,500원이 1차 목표가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2차는 올해 이제 그 추정 EPS에 11배를 주게 되면은 그 31,000원 정도가 나와서 31,000원 잡는데 2023년도 실적이 거의 좀 명확하다고 보면은 네. 그 3차 36,000원, 4차 4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 시초가 그리고 선저가 19,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4차까지 굉장히 러프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일단 1차 목표 주가 28,500원 잘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투자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